소리도 적고 편안하게 요리 가능한 에어프라이어. 안녕하세요, 데코F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외출을 자제를 하고 집에서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냉동 섭취도 많아지면서 저는 오히려 에어프라이어 사용 빈도수가 훨씬 더 많아졌어요. 먼저 에어프라이어랑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가장 간단하게 기름 없이 그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름을 한 번 더 빼주고, 그리고 공기를 통해서 구워주고 데워주고 튀겨주고 그러한 기능을 말하는 건데, 처음에 딱 느꼈을 때는 와, 진짜 신박한 제품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에어프라이어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KS 마크. 국가통합 인증 마크이기도 하죠. 식품을 요리하는 가전제품군들은 모두 확인해야 할 사항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코팅. 이 코팅에 대해서는 뜨거운 열로 요리를 하기 때문에 그 코팅이 잘 되어 있는 제품이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기름이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약간 녹이 슬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는데 눌림 방지라던가 100% 코팅 이런 게 잘 되어 있는 제품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용량. 제가 사용하는 에어프라이어는 7리터예요. 혼자 살 때는 몰랐는데 가족이 생기니까 정말 양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가족 구성원이 계시는 분들이라면 대용량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 분리세척. 그냥 이렇게 통으로 빼서 세척하는 게 있고, 제가 쓰는 거는 아예 분리가 돼요. 분리가 돼서 요대로 그냥 세척을 하면 돼요. 그래서 분리세척이 가능한지, 왜냐면 세척할 때 분리세척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편해요. 오래 쓰고 더 청결하게. 만약에 이게 분리가 안 되면 여기에 사이에 때가 낄 수도 있고 닦을 때 조금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소비 전력. 만약에 에어프라이어를 갖고 싶으시거나 사고 싶은 브랜드가 한 3, 4개 정도 있으시다면 소비 전력을 꼭 확인해 주세요. 왜냐면 전기세 많이 잡아먹어요. 제가 쓰고 있는 요게 한 1800W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1시간 동안 돌릴 일은 없지만 그게 쌓이다 보면 은근히 전기세가 조금 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같은 용량이고 뭐 디자인도 거기서 거기인데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신다면 소비 전력을 체크해 보세요. 소비 전력이 조금 더 낮은 걸로 좀 선택을 하신다면 오래 사용했었을 때 그 전기세에 대한 부분은 조금 걱정이 덜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소음이 거의 나질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소음 체크는 한 번 더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터넷 상으로는 사실 소음 부분이 눈으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상품평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웬만하면 요즘 소음 잘 안 나게 잘 만들어서 그 부분에 크게 염려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소음 부분은 만약에 에어프라이어를 구매를 하신다면 체크리스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작 방식. 옛날에는 다 수동 다이얼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다 LCD식이잖아요. 약간 디지털화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다 보면 돌리는 다이얼식보다는 LCD가 훨씬 편해요. 그래서 저는 LCD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 조리 상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즘은 되게 다양한 조리 방식 스타일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히팅 방식이 있고 로티셀이 기능이 있는 에어프라이어가 있어요. 히팅 방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상부에, 그 열선이 상부에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상부와 하부 두 가지가 있어서 위아래 골고루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로티셀 같은 경우에는 꼬챙이를 딱 껴가지고 안에서 이게 돌아가는 방식이에요. 360도. 그러다 보니까 골고루 이렇게 익힐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뭐 통 바베큐나 이런 거를 집에서 해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런 세세한 기능이 점점 추가되면 추가될수록 가격이 조금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굉장히 용량이 커진다라는 장점 안에 단점이 좀 있는데, 이 부분은 개인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에어프라이어 구매할 때 조금 더 좋은 제품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요즘 워낙에 브랜드적으로 다양하기도 하고 잘 만들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서 모든 기능을 다 갖춘 것보다는 이왕이면 용량 좀 크고 그다음에 다이얼식보다는 LCD 디지털화식으로 된 방법이랑 소비 전력이 조금 더 적은 거, 이 정도로 디자인도 깔끔한 것만 구매를 하신다면 사용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10만 원대 정도가 가장 무난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능이 많다고 해도 일정 온도는 항상 정해져 있고요. 뭐 감자튀김에는 이 정도 온도에 몇 분,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는 것 뿐인데 에어프라이어로 하는 것만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한 기능이 들어간 것을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거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에어프라이어가 있다면 제대로 먹어야겠죠. 꼭 이것만큼은 드셨으면 좋겠다라는 냉동식품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릴게요. 짜잔! 사실 이것보다 더 많아서 간단하게 말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은 할인 치킨에서 나오는 치킨 너겟 같은 경우에도 저희 아이가 너무 잘 먹어서 먹고 있어요. 그 같은 경우에는 180도에서 12분을 돌리시면 가장 맛있는 온도가 되고요. 치킨 너겟도 대림에서 나온 게 있거든요. 대림은 12분 말고 10분 하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요즘 CJ가 너무 잘 나왔어요. 이거 고메 베이커리 크로아상 냉동 생지인데 F로 집에서 해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순살 치킨 이거 진짜 맛있어요. 굉장히 에어프라이어를 통해서 많은 음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냉동식품 말고 제가 가장 자주 하는 게 두부 굽는 거 하고요. 목살 많이 구워 먹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에어프라이어 꼭 기름 없이 할 필요 없다. 기름을 조금 부어서 조금 더 맛있게 튀겨 드시면 더 맛있어요. 그 공기로 굽는 거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살짝 이렇게 버무리거나 아니면 살짝 뿌려가지고 한 번 더 에어프라이어 하면은 기존에 이제 기름을 다 먹지 않고도 충분히 바삭하고 맛있게 구울 수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꼭 기름 없이 에어프라이어 사용한다라는 고정관념을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생활 팁까지 알려드릴게요.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고 나서 이 바스켓 안에 기름기 닦는 게 솔직히 보통 일이 아니에요. 식혔다가 바로 세척을 해도 그 남은 기름때를 아주 깔끔하게 세척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사용을 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저는 이 바스켓을 그대로 사용하진 않아요. 바로 에어팟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음식 용량에 따라서 크기가 저는 세 가지를 나눠서 쓰고 있는데 이 에어팟 바스켓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간편하게 요것만 딱 들어서 세척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장점이 있어요. 왜냐면 아무리 바스켓이 분리가 가능하다고 해도 세척할 때 조금 무게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필요에 따라서 이런 에어팟 제품을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쌀뜨물로 더 깨끗하게 세척이 가능하세요. 쌀뜨물을 넣고 190도에서 10분 돌려준 다음에 나중에 일반 세제로 설거지하면 정말 끝이에요. 정말 뽀드득뽀드득 할 정도로 그 에어프라이어 안에 있는 그 기름기가 완전히 닦여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세척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에어프라이어로 맛있는 저녁을 드신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에어프라이어, 건강하고 실용 있게 사용한다면 확실히 괜찮은 가전제품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어프라이어 구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세척하는 방법에 대해서 꿀팁도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에 대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테크아프였습니다.